이점래 씨는 최근 부쩍 외출이 줄었다. 대부분 집안에서 화초를 가꾸며 보낸다. 그런데 요즘엔 이마저도 힘들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쭈그려 있으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이렇게 뭐라 할까, 목 안에 묵지간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뚝 하면서 아파요. 뚝뚝 소리가 나네요? 네, 옛날에는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닦았지, 이렇게 닦고 저런 밑에는 또 그냥 이렇게 닦았죠. 이렇게. 수십 년간 쪼그리고 앉아서 집안일을 한 탓이 아닐까 후회된다. 여기 놓고 이렇게 빨았죠. 저쪽 세탁실 있는데 그 수도가에서 그냥 이렇게 빨았죠. 너무 혹사시켰어요. 내 무릎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냥 이렇게 무릎이 현재 이렇게 아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점래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자, 이거 아프세요? 안쪽이 아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쪽이 이제 많이 아프시네요. 예, 무릎 관절에 물도 좀 차 있고요. 안쪽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됐고 골극이 생긴 초기 관절염으로 나타났다. 그 두 뼈 사이에 이렇게 세모나게 있는 여기 연골판이고 원래는 균이랑 검정색, 이렇게 하얀색 이제 선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찢어지기 전 단계인 퇴행성 변화이고요. 연골판 찢어진 건 재생이 안 되나요? 네, 우선에 여기는 피가 혈관이 많은 데는 아니라서 재생이 잘 안 되고요. 표면에서 아주 약간 미세한 그런 조각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죠. 무릎을 많이 이제 굴곡하고 쭈그리고 앉게 되면은 그 무릎 뒷부분의 하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걸리는 하중이.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연골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하중이 되면은 표면에서 아주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떨어진 조각들이 무릎 활액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붓게 되는 거고. 예. 그렇다면 무릎에 안 좋은 자세와 동작은 무엇일까? 궁금해진 정승우 PD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자, 1번 재래식 화장실 자세입니다. 정 PD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대표적인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을 실행했다. 그로부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과 관절 각도를 측정했다. 이 데이터의 시뮬레이션 적용은 고려대학교 근골격 생체역학연구실이 맡았다. 우선 정 PD의 무릎 MRI를 3D 무릎 모델로 제작했다. 이를 토대로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변환하고 많이 또 그래프로 있는 걸로.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 각각이 무릎 연골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가장 먼저 하중을 알아봤다. 테니스 백핸드 동작이 무릎에 체중의 5.85배의 하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니스 백핸드의 하중값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점프 착지나 달리기 등의 운동 동작들과 비슷했다. 축구는 무릎에 가하는 하중이 체중의 7.37배였다. 다양한 운동 동작 중에서 축구의 하중값이 가장 컸다. 체중이 60kg이라면 420kg이 넘는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는 것이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작에 비해서 원체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충격량이 큰 편이고요. 달려가다가 감속을 하고 회전을 하는 그런 동작들이 같이 있게 되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생활 자세에서는 쪼그려 앉기가 무릎에 가하는 하중이 5.94배로 가장 컸다. 쪼그려 앉기를 하면 체중의 6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전해지는 것이다. 웬만한 운동 동작만큼 높은 결과다. 축구와 쪼그려 앉기, 테니스를 수십 년간 지속해온 세 사람. 오랜 기간 무릎에 큰 하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응력이다. 무릎 관절은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맞닿아 있는데 무릎이 구부러질수록 두 뼈가 접촉하는 면적은 좁아진다.
단순하게 하중이만 크게 받는다고 해서 진짜 무릎 연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kg의 하중을 작용하더라도 만약 1mm라는 좁은 영역에서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 근데 똑같은 10kg의 힘도 1m의 넓은 면적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면적이 느끼는 힘은 굉장히 작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 대비 상대적인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력이 크다는 것은 그 어떤 구조물이 굉장히 큰 힘을 받는 거고, 응력이 작다는 것은 작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중 전체적인 크기를 보는 것보다는 단위 면적당 받는 응력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지만 정말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릎을 구부릴수록 두 뼈의 접촉 면적은 좁아지고 응력은 커진다. 같은 하중이라도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가 연골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전체적인 하중의 양은 쪼그리 앉기가 작지만 단위 면적당 걸리는 힘이라고 하는 응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축구에서 걸리는 응력과 쪼그리 앉기에서 걸리는 응력이 거의 비슷하게 크기로 나타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력의 지속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백핸드 같은 테니스 운동을 할 때는 하중이 잠깐 동안만 주어지기 때문에 연골에서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쪼그리 앉기 자세를 보시면 똑같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하중이 쭉 올라간 다음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랜 시간 동안 저 큰 하중으로 연골을 누르게 되면 연골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쪼그려 앉기는 응력이 큰 데다 활액이 빠져나간 상태가 가장 오래 지속된다. 그 쪼그리 앉기 자세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눌리면서 연골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훨씬 더 연골에 위험한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 자세보다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세를 취하고 우리 뭐 집에 어머님들이 수행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연골의 건강에는 훨씬 안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늘 해왔던 쪼그려 앉기. 하중과 응력, 그리고 응력의 지속 시간이라는 세 가지를 따져볼 때 무릎의 가장 치명적인 자세라는 결론이 나왔다. 교수 3인이 추천하는 하체 근력 운동 무엇일까? 추천드리는 운동은 맨몸 스쿼트입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등을 골고루 다 키울 수가 있고 체중을 부한 상태로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죠. 이럴 때 우리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건 대퇴사두건 등척성 운동인데요. 허벅지 근육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튼튼하게 잡아준다면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건 등척성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이제 공원으로 평지를 이제 쭉 걸어서 가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 도착하시면은 요즘에는 공원에서 그 다리를 미는 레그 프레스라는 운동 기구들이 이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력 운동들을 한 10분, 한 15분 정도 하시고요. 그 운동을 하루에 한두 회 정도 하시면은 관절염이 2기, 3기 정도 있으시더라도 무릎 건강을 충분히 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